혹시 사랑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낯설게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믿었던 마음이 무너지고 그 빈자리에 배신감이 들어찬 순간 그 아픔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죠. 저도 그런 순간을 겪었습니다. 남편의 외도로 시작된 우리의 이야기는 결국엔 예상치 못한 결말로 이어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을 느끼실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수도권의 아담한 아파트에서 남편과 20년 넘게 살았습니다. 결혼 생활은 평범했지만 나름 행복했어요. 남편은 중견 기업에서 꾸준히 일하며 가정을 책임졌고 저는 작은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보람을 찾았죠. 두 아이도 잘 자라줘서 첫째는 대학생이 되고 둘째는 고등학생이 됐습니다. 주변에서 보면 그 나이에 저렇게 안정적인 가정도 드물다는 말을 들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 안정적인 삶이 흔들리기 시작한 건 3년 전 남편의 작은 변화에서부터였습니다. 처음엔 눈에 띄지 않았어요. 남편이 평소보다 늦게 들어오거나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일이 잦아졌죠. 회사에서 바빠서 그래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의 카톡 알림이 울리면서 화면에 낯선 이름이 떠올랐어요.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죠. 심장이 쿵쿵 뛰었지만 차마 그 자리에서 묻지 못하고 밤새 뒤척였습니다. 다음 날 용기를 내서 물었어요. 그 사람 누구야? 남편은 당황한 얼굴로 그냥 회사 동료라고 얼버무렸지만 그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그때부터 의심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몰래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부끄럽지만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죠. 메시지엔 낯선 여자와의 대화가 가득했어요. 사소한 일상부터 다정한 말투까지 마치 연인 같은 대화였습니다. 그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20년 넘게 함께한 남편이 나와 아이들을 두고 다른 사람과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니. 배신감과 분노가 뒤섞여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따졌어요. 이게 뭐야? 설명해봐. 남편은 처음엔 부인했지만 제가 증거를 들이밀자 결국 인정했어요. 일시적인 감정이었다. 미안하다고 했죠. 하지만 그 사과는 제 상처를 덮을 만큼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 여자는 남편 회사에서 만난 후배였어요. 10년 넘게 저보다 젊고 남편 말로는 그냥 위로가 필요했던 순간에 가까워졌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지 않았어요. 위로? 그게 무슨 핑계죠? 20년을 함께 살면서 제가 언제 남편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나요? 아이들 키우고 집안일하고 남편 뒷바라지하며 보낸 세월이 떠오르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계속 너랑 아이들한테 돌아갈게. 제발 기회를 줘라고 애원했어요. 저는 갈등했어요. 이혼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아이들과 지난 세월을 생각하면 쉽게 결정할 수 없었죠. 결국 남편에게 기회를 줬어요. 조건은 간단했어요. 그 여자와 완전히 연락을 끊고 투명하게 행동할 것.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죠. 처음 몇 달은 정말 노력하는 것 같았어요. 퇴근하면 곧장 집에 와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저와 대화하려고 애썼어요. 저도 마음을 열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찝찝함이 남아 있었어요. 그 여자와의 대화가 자꾸 떠올랐고 남편이 핸드폰을 만질 때마다 불안했어요. 여러분도 공감하시겠지만 한번 깨진 신뢰는 쉽게 돌아오지 않죠. 그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다 3개월 뒤 또 다른 단서가 나왔어요. 남편이 회사에서 늦게까지 일한다고 했던 날 우연히 친구가 그를 근처
카페에서 그 여자와 함께 있는 걸 봤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다시 물어보니 남편은 우연히 만난 거다라고 했지만 그 눈빛은 또다시 거짓을 말하고 있었어요. 그때 깨달았죠. 이 사람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 더 이상 내 마음을 속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혼을 결심했어요. 아이들에게는 미안했지만 저 자신을 지키고 싶었어요. 이혼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반대했어요. 아이들 때문에라도 참아달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아이들에게 더 나쁜 건 엄마가 불행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결국 법적 절차를 밟았고 재산 분할과 양육권 문제로 몇 달을 다퉜어요. 남편은 후회한다고 잘못했다고 빌었지만 이미 제 마음은 닫혀 있었어요. 이혼 후 저는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수도권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예전만큼 넉넉하지는 않지만 자유로운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 아픔은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남편의 외도는 상처였지만 그 덕분에 저 자신을 돌아볼 기회가 됐죠.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다면 그 상처가 여러분을 무너뜨릴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판일지도 모릅니다. 이혼 후 새로운 삶을 시작한 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0년 넘게 함께한 사람과 헤어지고 나면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죠. 그래도 저는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 다시 일어서야 했습니다. 이혼 후 처음 몇 달은 정말 정신없었어요. 재산 분할로 받은 돈으로 아이들과 함께 지낼 새 아파트를 마련했죠. 예전처럼 넓지는 않았지만 깔끔하고 아늑한 공간이었어요. 아이들은 처음엔 아빠와 떨어진 걸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해 갔어요. 특히 첫째가 대학생이라 정신적으로 많이 의지했어요. 어느 날 첫째가 저를 끌어안으며 엄마, 우리 셋이 이렇게 지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라고 했을 때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 말 한마디가 저에게 큰 힘이 됐죠. 둘째는 고등학생이라 사춘기라서인지 말수가 적었지만 가끔 저와 함께 드라마를 보며 깔깔 웃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 아이들과 함께라면 뭐든지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이혼 후 경제적으로는 많이 빠듯해졌어요. 학원 강사로 버는 수입은 아이들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죠. 그래서 주말엔 과외를 시작했어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몸은 지쳤지만 아이들 얼굴을 보면 힘이 났어요. 그래도 가끔은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죠. 이건 잠깐이야. 곧 더 나아질 거야. 그러던 중 우연히 동네 커뮤니티 센터에서 무료 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알게 됐어요. 디지털 마케팅과 관련된 강의였는데 평소 관심 있던 분야라 등록했죠. 처음엔 낯설고 어려웠어요. 5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컴퓨터로 뭔가를 배운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강사님이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고 같은 수업을 듣는 동기들이 서로 격려하며 배우는 분위기가 좋았어요. 3개월 동안 주말마다 열심히 공부했고 결국 자격증도 땄습니다. 그 자격증 덕분에 학원 강사 외에 프리랜서로 디지털 콘텐츠를 만드는 일을 시작했어요. 수입은 많지 않았지만 새로운 도전이 저를 다시 살아있게 만들었죠. 그런데 남편은 이혼 후에도 가끔 연락을 해왔어요. 처음엔 아이들 핑계를 대며 전화했죠. 아이들 잘 지내?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저는 딱딱하게 대답했어요. 우린 잘 지내. 걱정하지 마.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무거워졌어요. 어느 날 밤 9시에 전화가 왔어요.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복잡해졌어요. 한편으론 화가 났고 한편으론 그동안의 외로움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미 늦었어. 우리 각자 삶을 살아가자. 그 뒤로 남편은 가끔씩 후회 섞인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그 여자와도 결국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너 없인 아무 의미가 없어라며 다시 기회를 달라고 했지만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한 번 깨진 신뢰는 다시 붙이기 어렵죠. 게다가 저는 이미 새로운 삶을 꾸려가고 있었어요. 아이들과 함께 웃으며 밥을 먹고 새로운 일을 배우며 하루하루를 채워가고 있었죠. 남편의 후회는 그의 몫이었어요. 저는 제 삶을 지키고 싶었어요. 그러다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어요. 첫째가 대학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다 만난 친구와 진지하게 사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첫째가 그 친구를 집에 데려왔는데 그 아이의 밝은 미소와 진지한 태도가 마음에 들었어요. 저녁을 함께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딸이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알 수 있었죠. 그 순간 이혼 후 힘들었던 시간이 조금은 보상받는 느낌이었어요. 아이들이 저를 보며 엄마가 이렇게 당당하게 사는 모습이 자랑스러워라고 말했을 때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 이혼 후의 삶은 쉽지 않았지만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지금 힘든 순간을 겪고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그 아픔 속에서도 새로운 길은 열립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혼 후 2년이 지나면서 삶은 조금씩 안정감을 찾아갔어요. 처음엔 매일이 불안과 싸우는 시간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만의 리듬을 찾게 됐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큰 변화를 겪고 나면 일상 속 작은 행복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끼게 되죠. 저는 아침에 아이들과 함께 커피를 마시며 수다 떠는 시간을 제일 좋아했어요. 첫째는 대학 졸업을 앞두고 취업 준비에 바빴고 둘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예술에 푹 빠져 미대 진학을 준비했어요.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며 저도 새로운 목표를 세웠습니다. 직업 교육 프로그램 덕분에 시작한 프리랜서 일은 점점 자리를 잡아갔어요. 디지털 콘텐츠를 만드는 일을 하면서 지역 소상공인들의 SNS를 관리해주는 작은 프로젝트도 맡게 됐죠. 예를 들어 동네 빵집의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며 사진을 찍고 글을 쓰는 일을 했어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가게 주인이 덕분에 손님이 늘었어요. 라고 고마워할 때면 뿌듯했어요. 수입은 여전히 넉넉하지 않았지만 학원 강사 일과 병행하며 생활비를 충당할 정도는 됐어요. 무엇보다 새로운 일을 배우고 사람들과 연결되는 게 저에게 활력을 줬어요. 그런데 이혼 후에도 남편과의 연결고리는 완전히 끊기지 않았어요. 아이들 때문에 가끔 연락을 해야 했죠. 명절이나 아이들 생일 같은 날이면 어김없이 전화가 왔어요. 아이들 선물 사줄까? 라며 자연스럽게 접근하려 했지만 저는 선을 분명히 그었어요. 필요한 건 내가 알아서 할게.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가끔은 그 목소리를 들으며 옛날 생각이 나곤 했어요. 20년을 함께한 세월이 어디 가겠어요? 그래도 그때마다 마음을 다잡았죠. 과거는 과거일 뿐, 지금은 내 삶을 살아야 한다고. 그러던 중 뜻밖의 소식을 들었어요. 남편이 건강 문제로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예요. 둘째가 아빠와 통화하다 우연히 알게 됐죠. 위궤양이 심해져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순간 갈등했어요. 아이들 아빠인데 그냥 모른 척하기는 마음이 편치 않았죠.
그래서 병원에 전화해 상태를 물었어요.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났지만 퇴원 후에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아이들은 엄마 아빠 좀 도와줘도 되지? 라고 묻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론 복잡했어요. 결국 태어난 남편을 위해 아이들과 함께 간단한 음식을 준비해 병원 근처 그의 집에 가져다 줬어요. 남편은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고마워. 이렇게 신경 써줄 줄 몰랐어라며 눈시울을 붉히더라고요. 그 모습에 잠깐 마음이 흔들렸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이들 때문에 온 거야. 오해하지 마. 그날 이후 남편은 더 자주 연락했어요. 진짜 바뀌었어. 다시 잘해볼 수 없을까? 라고 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의 문을 닫은 상태였어요. 여러분도 공감하시겠지만 한 번 잃은 신뢰는 아무리 후회해도 돌이키기 어렵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며 저는 점점 더 제 삶에 집중하게 됐어요. 지역 커뮤니티에서 만난 사람들과 새로운 취미도 생겼어요. 주말마다 동네 공원에서 열리는 요가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죠. 처음엔 몸이 뻣뻣해서 쑥스러웠지만 함께하는 사람들이 따뜻하게 맞아줘서 금세 적응했어요. 요가를 하며 만난 한 친구는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이혼녀였어요. 그 친구와 밤늦게까지 와인을 마시며 속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혼자가 아니라는 위로를 받았어요. 우리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어라며 서로를 다독였죠. 아이들도 저를 많이 도와줬어요. 특히 둘째가 미대 입시를 준비하면서 저와 함께 그림을 그리곤 했어요. 어느 날 둘째가 그린 그림을 보며 엄마, 이거 우리 같이 전시회 열어볼까? 라고 농담처럼 말했어요. 그 말이 계기가 돼 동네 도서관에서 열리는 작은 아마추어 전시회에 둘째와 함께 그림을 내기로 했어요. 비록 큰 행사는 아니었지만 우리 모녀가 함께 뭔가를 이뤄낸다는 게 의미 있었어요. 전시회 날 첫째도 와서 응원해줬고 그날만큼은 정말 행복했어요. 이혼 후의 삶은 여전히 도전의 연속이지만 저는 이제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도 지금 어떤 아픔 속에 있더라도 그 끝엔 새로운 빛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으며 아이들과 함께 하루하루를 채워가고 있습니다. 3년째 접어든 이혼 후의 삶은 예상치 못한 기쁨과 도전이 함께였어요.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상처도 조금씩 아물고 그 자리에 새로운 희망이 자라나죠. 저는 이제 아이들과 함께 웃으며 보내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됐어요. 첫째는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IT 회사에 취업했어요. 첫 월급을 받던 날 저를 데리고 근사한 레스토랑에 갔죠. 엄마, 이거 내가 쏘는 거야. 라며 자랑스럽게 말하는 딸을 보니 그동안의 고생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어요. 둘째는 미대에 합격해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죠. 가끔 저와 함께 스케치북을 펴놓고 그림을 그리며 수다 떠는 시간이 제겐 보물 같아요. 프리랜서 일도 점점 안정됐어요. 이제는 지역 소상공인뿐 아니라 온라인으로 몇몇 기업의 콘텐츠도 관리하게 됐죠. 일이 바빠질 때면 정신없지만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기뻤어요. 특히 동네 카페 사장님이 당신 덕분에 우리 가게가 더 알려졌어요 라고 고마워할 때면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물론 여전히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아이들과 함께 밥을 먹고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어요. 남편과의 관계는 이제 거의 정리된 상태예요. 가끔 아이들 때문에 연락이 오긴 하지만 예전처럼 감정적으로 흔들리진 않아요. 남편은 여전히 후회하는 눈치였어요. 작년 추석 때 아이들과 함께 저희 집에 왔을 때였죠. 너 없인 정말 허전해라며 또다시 사과했어요.
하지만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죠. 이제 각자 잘 살아가자. 그 말을 하는 제 자신이 조금은 대견했어요. 과거의 아픔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의 저를 사랑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그러다 최근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강사로 일해달라는 제안을 받은 거예요. 디지털 마케팅 강의를 부탁받았는데 처음엔 내가 할 수 있을까 걱정했어요. 하지만 요가 모임에서 만난 친구가 너라면 충분히 잘할 거야 라며 등을 떠밀어줬죠. 그래서 용기를 내서 강의를 시작했어요. 첫 강의 날 수강생들 앞에서 덜덜 떨면서도 최선을 다해 설명했죠. 강의가 끝난 후 한 수강생이 선생님 덕분에 용기가 생겼어요 라고 말해줬을 때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아이들과의 관계도 점점 더 돈독해졌어요. 둘째가 미대에서 바쁘게 지내다 보니 가끔 스트레스를 호소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저는 딸을 데리고 근처 공원에 나가 산책하며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엄마,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라고 묻는 딸에게 저는 꼭 이렇게 말해줬죠. 너는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 그냥 내 페이스대로 가. 첫째도 가끔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 전화해서 털어놓곤 했어요. 엄마, 회사에서 실수했는데 괜찮을까? 라며 걱정할 때 저는 웃으며 말했죠. 실수는 누구나 해. 그걸 딛고 일어서면 돼. 아이들과 이런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제가 더 큰 위로를 받는 기분이었어요. 지금의 저는 이혼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그때는 남편과 가정의 모든 걸 마쳤다면 지금은 저 자신을 위해 살아가고 있죠. 물론 여전히 힘든 날도 있어요. 가끔 밤늦게 혼자 있을 때 외로움이 밀려오곤 하죠. 하지만 그럴 때면 요가 모임 친구들과 전화로 수다를 떨거나 아이들과 영상 통화를 하며 마음을 채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큰 힘이 돼요. 인생은 때론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죠. 하지만 그 변화 속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저는 이혼이라는 아픔을 딛고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행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제 이야기를 떠올리며 조금만 더 힘을 내주세요. 여러분도 분명 자신만의 빛나는 순간을 만나게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